네, 쇼핑몰 이어서 보죠. 다시 한 번 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지금 안 되죠. 자, 지금 제가 셀렉트 해가지고 T쇼핑 보려 했는데, 오류 메시지가 A2에는 없대요. A2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A2로 가 있네요. 근데 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몰이에요, 몰. 그래서 use 몰을 주셔야 셀렉트 올이 됩니다. 이런 테이블에서 개수도 뽑아봤고요. 손흥민이 주문한 개수, 상품, 스커트 하면서 디스팅트에 대한 것도 좀 봤었습니다. 중복을 제거해주죠. 이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테이블이 주문에 대한 테이블이라서 여기에 이름이 많이 찍히면은 그게 주문 가장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유저 네임으로 그룹 바이를 할 수 있겠죠. T 언더바 쇼핑 그룹 바이 유저 네임. 겹쳐지고 그 다음에는 그 겹쳐진 행을 세보자고요. 이게 곧 주문 정보가 되는 거예요. 주문량. 그래서 카운트 올에 대해서 오더바이를 디센던스로 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한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라고 하면은 아이디 이름 빼면 되죠, 이제. 그 카운트 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나와도 나와야 되네. 주문 개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셀렉트만 조금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아이디 하고 이름, 유저네임 그리고 카운트 올이 as 해서 주문 개수로 빼면은 되는데 이것도 유저 이름도 뭐 이름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많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위에 딱 한 줄만 보고 싶을 수 있죠. 리밋으로 걸어두시면 될 겁니다. 찾아갈 수 있겠죠. 프로파일, 오더, 그 다음에 집계함수, 카운트 올로 가면 돼요. 자,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올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 중에서 소지섭에 대해서만 나는 보면 되니까 이제 where로 빼봅시다. where 유저네임의 소지섭으로. 그럼 소지섭에 대해서만 그게 갈리고 났으니까 아까 우리 평균 구했듯이 이제 이거 썸으로 저 프라이스 넣어주면 끝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니까 앞쪽에다가 유저네임 정도 주고 썸 프라이스 넣으면은 이게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되죠. 이어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테이블로 그래서 저런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해봤는데 이 테이블 자체가 실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뭘 샀는지 좀 알고 싶은 코드인데 그러한 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그 대상 테이블이 정보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러니까 손흥민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런 것까지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물건이죠. 나는 지금 물건에 대해서 뭐 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이나 뭐 주소나 이런 거는 또 사실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 어드레스 그리고 피 약간 구분이 되거든요. 이 아이디 부분은 주문에 대한 것이 되고 가운데 있는 거는 사용자, 유저의 정보예요. 이거는 물건이 되겠죠. 물건 정보. 그 주제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게 한꺼번에 다 이와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뽑아낼 때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장점으로. 편리한데 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해킹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부하가 너무 큽니다. 데이터 하나 뽑아오기 위해서 운동화 같은 거 하나 뽑아오려고 지금 쓸데없이 손흥민 뭐 런던 그리고 주문 개수 이런 게 다 딸려온다는 소리거든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서 설계를 하실 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를 신경을 이제 좀 써봐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정규화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정규화의 일단 개념부터 검색해보면서 잡고 갑시다. 이렇게 한 프로세스를 뜻한다. 이런 정의가 참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죠. 중복 줄이고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비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막 널 같은 거 없다 이런 소리로 보시면 돼요. 널이 없어야 돼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B를 우리가 설계를 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한 테이블에 편하자고 다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국에 결론적인 데이터의 모습을 한번 글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1정규화, 2정규화. 그냥 저기 수업 페이지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맨 아래쪽에 제가 이미지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있죠. 그런 거. 이런 게 지금 정규화의 개념이고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유저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따로 테이블이 구성이 돼야 돼요. 물건에 대한 정보도 따로 구성되고 네, 주문도 따로 구성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녹색깔 먼저 보시면은 녹색깔 테이블이 뭐 그대로 따로 나왔죠. 그 다음에 주황색깔 이게 물건에 대해서도 따로 나왔어요. 요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교화예요. 그러니까 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테이블이 개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문 번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따로 빼내야 되지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인데, 주문 번호라고 해가지고 진짜 1, 2, 3, 4에서 8만 따로 떼면은 이거 의미 없는 데이터죠. 요만큼은 진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 주문 번호에 누가 그리고 무엇을 주문했는지 정도의 데이터는 필요하죠. 완전히 그 의존도, 서로 간의 여기 의존도를 줄인다고 해서 그냥 싹둑싹둑 자르는 거는 안 되죠. 결국에 필요한 데이터는 있어야죠. 그래서 그 각각의 테이블에 연관되는 상황이죠. 연관성은 있어요. 주문번호 1에서의 1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유저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고, 물건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관을 지어줘서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인 건데, 각각의 테이블에 키 있죠, 키. 식별되는 키를 주문번호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붙여주시면 되죠. 이 키라고 하는 거는 각 테이블에서 무슨 데이터인지를 내가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문번호는 내가 누가 그리고 무엇을 요거를 알면 되는 건데, 누가의 부분에 있어서 그 사용자 테이블의 키를 알면 되고요. 그래서 유저의 키, 무엇을 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의 키를 알고 계시면은 어떻게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키에 여기 1번이 있고 여기도 1번이래요. 그러면 주문 1번은 1번 유저의 1번 물건을 샀구나 하면은 그 키 가지고 이제 유저로 가는 거예요. 유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1번을 찾아보죠. 유저가 1번이래요. 그러면 그게 손흥민임을 알 수 있는 거고, 누가에서 5번이래요. 그러면은 이 5번 들고 또 유저 테이블로 가면은 5번을 찾을 수가 있죠. 소지섭인가 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7번이라고 하는 키 정보를 들고 내가 스커트라고 하는 이 정보로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 놓았을 때, 그 키를 통해 찾아가는 게 부하가 훨씬 적고, 그리고 정말 혹여나 뭐 하나의 테이블이 해킹을 당했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데이터가 좀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백업 같은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백업을 할 때도 이렇게 테이블이 나뉘어져 가지고 각각의 그 조각들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백업하는 부분에서도 그 날아간 것만 딱 챙겨오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테이블 생성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제가 예시로 느낌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테이블을 내가 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치셔도 돼요. 다 있어요. 한번 예시로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T 오더예요. 나는 주문 테이블을 따로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 T 유저라고 하시면은 사용자, 그리고 T 프로덕트 정도로 이렇게 놔보면은 여기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빼낼 수 있겠냐면은 유저 T 오더에는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아이디 인트고 이거 프라이머리 키, T 유저에도 T 프로덕트에도 그들만의 아이디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식별값이 되겠죠. T 오더에는 유저의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 하나 갖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덕트의 아이디를 하나 이렇게 갖게 되면은, 네.
아까 그럼 설명했던 이 데이터 가지고 나중에 유저 쪽으로 가서 식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프로덕트 아이디 갖고 프로덕트로 가서 찾을 수 있다. 유저에는 무슨 데이터들이 있냐면은 유저 아이디, 또 유저 패스워드, 유저 네임 이런 게 있겠죠. 어드레스도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지금 그 테이블이 좀 그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프로덕트에도 그 프로덕트에 대한 명이 있고 그 다음 프라이스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림 요거 이미지에 의하면은 브랜드도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브랜드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타입은 내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일부러 지정 안 하고 틀만 보자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 T 쇼핑에 있는 데이터를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쿼리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공부하실 때. 자, 새로 올려드렸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쿼리 나옵니다. 이 쿼리, 복부 타셔가지고, 전체 선택, 실행.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T오더, T유저, T프로덕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렉트로 찾아볼게요. select all from T user T order user 프로덕트로 했을 겁니다. T order에다가 T user 다음에 T product 이걸로 해볼까요? 나눴죠. 얘가 주문이죠. 얘가 주문이고 이거 사용자, 유저, 물건. 그래서 서로 의존도를 나눠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똑같아요. 질문이 연습 문제에 하고 있죠.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손흥민이 주문한 주문 개수는 몇 개냐는 거예요. 뭐 그 의존도 낮추고 그래서 해킹도 좀 신경 쓰고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 똑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씩 찾아야죠. 일단은 주문 개수를 내가 구해야 되니까 이걸 봐야 돼요. 주문. 근데 여기 보시면 유저 넘버랑 넘버밖에 없으니까 그 유저 넘버 중에서 손흥민이 몇 번인지를 내가 알아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사용자 쪽에서 손흥민이 몇 번이냐면은 1번이래요. 그죠? 여기 찾았죠? 이렇게 손흥민. 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주문 개수로 가야죠. 주문 테이블로 오면은 이 유저 넘버에서 1번인 거를 찾으면 111 그죠? 이게 곧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용자의 주문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넘버의 1번을 이제 뭐랄까 가져오는 거예요. 셀렉트 하는 거죠. 1번 셀렉트. 이런 플로우는 찾을 수 있겠죠. 물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새 그 물건에 대한 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효율적으로 찾는 거예요. 손흥민이 산 상품도 한번 찾아본다고 하시면 손흥민이 1번이고요. 사용자에서 1번 찾았고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건으로 가야 될까요? 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1번 갖고서 물건으로 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건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물건이 아니고 주문으로 가서 1번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그 1번 옆에 우리가 프로덕트 넘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주문한 물건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물건 찾았으니까 여기서 프로덕트 넘버로 물건 테이블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1번, 5번, 1번이래요. 그러면은 1번하고 5번에 뭐 운동화랑 코트를 샀네요. 주문 정보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고리고리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이제 이 세 개 테이블의 경우로서 테이블을 분리하는 경우로 찾아봅시다. 나는 테이블에 그러니까 뭐부터 찾으면 되냐면 손흥민의 유저에서 손흥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T 유저 쪽 테이블에서 손흥민은 웨어로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아이디를 찾은 거예요. 1번. 1, 1번이 손흥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주문번호로 가면 되죠. T부터로 가시면 여기에 유저 넘버 웨어로 한번 쳐볼게요. 웨어 유저 넘버가 1인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줄어들면은 이제 이게 곧 손흥민의 주문 이력이 되고 그 이력에서 세기만 하면 되니까 카운트 올이죠. 얘를 전체 세면 돼요. 그래서 3번 주문 이력 3번의 주문 이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올이 뭐 이해가 혹시 가시죠? 카운트 올이라는 게 이 자체가 주문 개수니까 그냥 그 행을 다 세면은 곧 저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찾아가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2번에 해보죠. 손흥민이 산 상품 구하려고 손흥민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요거를 해서 우리가 손흥민이 1번인 걸 찾아냈어요. 손흥민이 찾아낸 상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프로덕트 쪽에는 사실은 지금은 가봤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인 T 오더를 좀 봐야 되죠. 머릿속으로 좀 구상이 되시면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1번만 내가 찾아볼 수 있고요. 1번 찾았으면 여기서 빼낼 수 있는 게 그 프로덕트의 키 값인 거죠. 1번, 5번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1, 5 가지고 다시 프로젝트 넘버로 그러니까 프로덕트 테이블로 이렇게 왔더니 나는 1번이랑 5번에 요 두 개를 뽑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볼 때 이제 웨어에서 아이디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테이블은 일로 왔으니까
여기에 알맞게 칼럼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칼럼의 명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1번? 이렇게 하면 1번만 찾는 거고, 그리고 아이디는 5번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해보셨겠지만 5어로 찾아야 나올 건데, 그 and랑 5어의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네. 둘 다 맞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싶은 겁니다. 그 식별값입니다. 식별. 이제 식별이라고 안 하고 키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키 값이에요. 근데 이 키 값은 중복도 불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여기 뭐죠? 이걸 필드라고 하거든요. 이 네모칸 하나를. 한 필드에 한 개의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한 개만 들어가요. 내가 and라고 썼을 때 이거는 1번과 5번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건데 모두 있다. 이 개념을 지금 구현이 안 돼요. 이 자체가 안 맞아요.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찾고 싶으면 5어를 해보시면은 이제 1번 일대 요거일 때에 대한 걸 찾고 또는 5번인 거인 경우를 찾는데 지금 그 5어 말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인도 있어요. 그 정리한 거에 활용 정리 쪽에 인에 대한 것도 내용 찾아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찾을 때 뭔가 조건으로 딱 빼내고 싶은 데이터들, 걔네들 지금 이렇게 넣어도 빠져요. 5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쭉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스커트를 산 사람. 그럼 내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스커트가 기준이네요. 스커트가 이거 T 오더 쪽에서 몇 번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은 가야 될 곳이 프로덕트인 것 같아요. 여기로 가야 스커트가 4번인 걸 아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별로죠. 웨어로 쳐야죠. 웨어 키네임이 스커트인 거 이렇게 쳐야죠. 치면은 4번이래요. 그래서 4번인 걸 알았고 4번 가지고 T 오더 쪽으로 가야죠. 여기에서의 프로덕트 넘버를 찾고요. 여기에 유저 넘버가 곧 산 사람이에요. 유저 넘버 4번이 구매자입니다. 4번 갖고 T 유저 쪽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왜요? 아이디는 4번. 이때 아이디로 찾아야 되죠. 이런 플로우입니다. 타고 4번 좀 보여드리고 자, 4번에 보여봅시다. 가장 많이 주문한 거. 주문이 많은 거는 T오더에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에서 유저 넘버 많이 찍힌 거가 많이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넘버 그룹핑 한 다음에 카운트 올 하시면은 이 결과가 주문한 양일 텐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 나오죠. 유저 뭐였더라? 유저 넘버 백틱으로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3번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은 양이 없어서 바로 찾아졌지만 양 많으면 못 찾아요. 그때는 오더바이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오더바이 카운트 올이 네임 찾기 하면은 가장 많은 게 가장 위에 있을 테니까 요렇게 많이 구하는 사람 찾으시면 돼요. 많이 찾았으니까 이게 1번이래요. 1번. 뭐가? 유저 넘버가. 유저 1번이 제일 많다. 그 많은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과 이런 거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유저 쪽에 가서 where 아이디가 1번으로 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주문했고 여기에서 유저 아이디 그리고 유저 네임 정도만 찾아주시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주문 개수까지 보라고 했는데 그 개수는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 1번 가지고 찾아가 이 유저 테이블에서는 못 찾습니다. 그런 게 지금 한계점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지금 한계점 남겨두고 보실 건데 보시고 오케이. 자, 소지섭으로 넘어가 보고요. 소지섭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은 select tuser where 유저네임이 소지섭으로 찾고요. 5번이네요. 그러면은 5번을 찾았습니다. 자, 5번으로 사용한 금액은 우더로 가야 되죠. 그래서 t order where 유저 넘버는 5번으로 가면은 이제 금액은 저기 프로덕트에 있는데 그게 몇 번 쓰였는지 찾아봤어야 돼요. 그거 찾으니까 물건 그러니까 물건 5번 한 개? 개수가 맞겠죠? 그리고 5번 물건을 한 번 샀고 한 개 주문을 했고 그리고 8번 물건을 한 개 주문 했다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더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T 프로덕트에서 프라이스 중에서 우리는 아이디가 in 5번, 8번 그리고 some price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13만 원을 찾으셨으면은 정답을 잘 찾으셨는데 요게 한 개 주문짜리여서 비교적 좀 수월했는데 만약에 주문이 많았으면은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서트를 오더 쪽만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테이블의 오더는 좀 더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서 5번이 주문한 주문 개수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거에서 5번, 8번을 내가 찾았어요. 5, 8번 찾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썸하면 이제 이거 틀렸죠. 지금 같은 경우는 2배니까 26만 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26만 원은 어떻게 찾을까요? 2개가 됐어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개수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걸 세면 되는데 5식 5별 그러니까 5번 물건 별 이렇게 되겠죠. 8번 물건 별로 개수를 세야 돼요.
이 별이 그룹 바이겠고 개수는 카운트겠네요. 웨어도 필요하죠. 왜냐면은 그 소지섭으로 한정 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로 그 프로덕트 넘버를 묶어야겠네요. 이렇게 묶어보시면 겹치죠. 겹쳐놓았고 그 다음에는 카운트 5로 그거의 각각의 개수, 주문 개수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개씩 구했잖아요. 이거를 2개씩은 좋아요. 2개씩 구한 다음에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프로덕트로 간단 말이죠. 일단은 썸 좀 잠깐만요. 일로 가니까 좀 골치가 아픈데요, 그죠? 네, 프로덕트에는 이 정도의 정보만 있어요. 여기서 나 5번이랑 2개 빼고 8번인 거 2번 빼야 되는데 프라이스를 2번씩 어떻게 뺄까요? 그 프라이스를 여기다 또 입력하는 거 맞지가 않죠. 이거는 그냥 목록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거여야 돼요. 테이블에다가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다르죠. 주문을 여러 번 할 수는 있죠.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구한다고 그죠? 인서트는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거고 2번을 빼야 돼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프로덕트에 있는 테이블만으로는 그런 게 조금 어렵네요. 2개를 빼는 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썸 프라이스를 한 다음에 2개니까 곱하기 2가 먹힐 겁니다. 이게. 뭐 이거는 근데 좀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과정이어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통해서 지금 타고 넘어가면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구나를 익히셨어요.